저는 전자책으로 1.4억? 아니, 책 판매 외에 6억 정도가 되죠. 세상의 모든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월급 2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 2개의 진행을 맡게 된 MC 조은우라고 합니다. 모실 분은 전자책 전문가로 유명하신 유성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전자책을 2016년에 처음 쓰고 이제 2018년부터 활동을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전자책 하나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게 원래 본업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역전이 돼서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딱 그 내용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전자책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된 책, 그 책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종이책을 쓰는 것과 전자책을 쓰는 것과 이게 좀 뭔가 많이 다른 게 있나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보면 금액이죠. 종이책이 사실 2만 원 이상 넘는 게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서점에 가서도 2만 원 넘어가면 와, 책값 비싸다 이러면서 안 사시는. 내외가 맞아요. 네. 안 구매 안 하시는 전자책은 이제 최소 보통 이제 한 2만 원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 지금은 만 원짜리도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 2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거의 비싸면 몇백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게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분량이죠. 사실 종이책은 사실상 이제 이게 아무리 사실 편집을 크기를 책을 작게 만들면 분량 작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적어도 A4지 한 100매 이상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한 번에 완벽하게 써야 된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단계에서 아마 그걸 몇 개월에 걸쳐서 완성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20-30페이지로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분량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가격과 어떤 그런 분량적인 면에서 좀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제 책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분량은 더 적게 할 수 있고 가격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이게 일석이조를 다 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신데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권 정도의 전자책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전자책 판매 출간한 건 5권 정도로 전자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쓴 전자책을 2권의 종이책으로 냈어요.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전자책을 했다가 종이책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7권의 책을 썼고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떤 분들은 책 권수를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 낸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 이 내용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별도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걸 책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이거에 대한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권수를 최대한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분야는 그러면 어떤 분야로 주로 이렇게? 제가 쓰는 건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책은 그 네이버 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게 2016년에 네이버에서 막 이제 스마트폰 나올 때 모바일 포스트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채널인데 이제 그거에서 제가 원래 이제 조금 막 관심 있고 이제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 제가 이제 먼저 그 책을 써서 이제 되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이제 네이버 포스트에 관한 예. 책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케팅적인 부분 그쪽에 하나가 있고 이제 그 2번째로 쓴 책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 버는 전자책 작성법이라고 제가 이제 그 책이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어쨌든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쉽게 말하면 그 전자책으로 돈 버는 법 파트랑 이제 마케팅 파트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사실 하는데 이렇게 책을 총 전자책 5권, 종이책 2권을 쓰셨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벌어든 수익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책으로 이제 책 판매만으로 얻은 수익은 이제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 책 판매만으로요? 그렇죠. 책 판매만으로 그렇고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책 판매 외에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제 컨설팅이나 챌린지나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6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책을 쓰면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일반 서점 가서 이렇게 사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다른 플랫폼에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저처럼 만약에 처음 전자책을 써보겠다 네. 하는 입장이라면 쓰고 나서 내 걸 어디에 올렸을 때 조금 더 판매가 수월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크몽, 뭐 클래스 101,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크몽,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시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내가 네. 책을 써놓고 나서 그 쓴 책을 상시로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형태의 마켓이 있고요. 올려놓으면 구매가 그쵸. 이루어질 때마다 그냥 결제가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방식의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펀딩이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예. 이 크라우드 펀딩이 사실은 이제 개념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직 상품이 없는데 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자금 있을 먼저 때 자금 모아서? 먼저 모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책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자책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 그런 것들 외에 이제 뭐 와디즈라던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내가 이런 책을 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 공지를 페이지만으로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말하면 먼저 판매를 하고 나서 책을 쓰는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의 플랫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와디즈나 이렇게 펀딩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네네. 뭐 작가가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네. 올라간 상태에서 해야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 네, 되게 재밌는 네. 질문인데 이게 사실 그럴 이게 것 같은데. 해보면은 네. 크몽 제가 그거를 처음에 크몽에서 느꼈었는데 와디즈나 텀블벅 넘어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작가의 원래 인지도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서 잘 되는 성과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그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자기 어떤 팔로워나 팬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썼을 때 사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그냥 유명한 작가분들은 거의 이런 펀딩에 올리든 크몽에 올리든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세랑 사실상 상관이 없고 이 상품 자체를 사실 뭐 이제 조금 더 잘 만드느냐 얼마큼 다 기획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예 거의 뭐 전자책 부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없을 때 저는 했었으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되게 했던 거죠. 가볍게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직장인일 때 되게 주말에 시간 내서 3일 말 전 첫 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10페이지를 써서 팔았었어요. 판매를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이제 판매가 좀 되니까 그 다음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막 20페이지, 30페이지, 나중에 60페이지까지 해서 뭐 5만원, 7만원에 받으면서 책 판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면은 충분히 사실 다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저도 한번 이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뭘 써야 되지? 참 이게 주제 잡기가 너무 쉬우면서도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맞아요. 주제를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주제를 잡으실 때 전자책이 사실 가장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주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주제가 사실 안 잡히면 뒤에 내용들이 사실 다 소용이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 잡는 법에 대한 뭐 책도 있을 거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연구하고 싶은 과제, 그러니까 성과와 연구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성과는 또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성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과거의 직업, 아니면 현재의 직업, 아니면 뭐 이제 그 외에 돈 벌어본 것들,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나의 뭐 과거 전공이라던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유형으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 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전체는 결국에는 어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스가 되는 게 결국 내 성과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해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나머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질문이 간혹 있어요. 내가 나를 둘러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쓸만한 게 없는 것 같다. 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룬 것과 이루고 싶은 걸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거를 지금은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를 정하는 되는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의 관심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되게 애정하는 주제가 있다. 내가 되게 막 좀 덕질한 주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선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실제로 주제를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거랑 실제로 전자책 시장과 아니면 강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거랑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비슷한 키워드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강의 시장에서 많이 통하는 주제들이 전자책에서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 팔리는 것만
것만 보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강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또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네네. 아까 이렇게 뭐 영어책을 통해서 4.5억을 펀딩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작가분은 그러면 이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하면은? 일단은 그게 이제 사실 이게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마케팅적인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 내가 따로 쓰는 거니까 그런 것도 별개라고 치고 보통 플랫폼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뭐 크몽이라던가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의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10에서 20% 정도? 그게 그쪽에서 좀 수수료예요. 수수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80-90%가 제 수익인 거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디자인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제 수익인 거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 출판사를 통하게 되면 어때 중간에 나간 수수료가 굉장히 클 텐데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나 이제 이 채널 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 전자책 만들어보고 싶어라는 이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생길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마음을 해보세요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전자책 같은 걸 시작할 때 되게 좀 많은 이제 기대감이라던가 내가 이걸 써가지고 인생을 역전해야겠다. 2억 정도 땡겨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막 엄청 잘하려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생각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빠르게 되게 진짜 초기에는 빠르게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내가 빨리 그냥 원고를 써본다. 그래서 한번 일단 테스트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테스트를 오랜 한 달, 2달 걸려가지고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안 팔렸을 때 더 실망감이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되게 빠르게 내가 시간을 적게 쓸수록 나는 이득인 거예요. 적게 쓸수록 이득인 노력이 대비해서 맞아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좀 단기간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부터 뭐 다른 공부를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처음에 3페이지만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그 플랫폼 등록하려면 최소 20페이지는 돼야 되니까 그 정도만 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밟아서 나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유성호 대표님 만나보셨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책을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내가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 중에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조금 특별했던 경험 혹은 돈을 벌어봤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충분히 기록을 하고 또 책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한번 전자책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급 1개 말고 월급 2개 또 다른 월급 만드는 날까지 저희 채널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